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이번 차시 어떤 내용을 할 차례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했다시피 시간 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문제라든가 이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간 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인데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떤 내용을 했었죠? 네, 관성좌표계 얘기를 했었죠. 이 관성좌표계, 그래서 이 관성좌표계가 뭐였어?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또는 정지에 있는 좌표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관찰자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이미지를 잡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또 어떤 걸 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과정을 했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자꾸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두 가지 가정, 어떤 가정이었죠? 맞아요. 첫 번째 가정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뭐였어요? 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뭐였죠? 네, 맞아요. 광속불변 원리였습니다. 광속불변 원리는 뭘까요? 네, 모든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광속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즉 관찰자나 광원이 운동을 하던 안 하던 항상 그 광속은 일정하다. 얼마로? 진공 중에서는 c, 즉 30만 km/s, 3 곱하기 10의 8승 m/s, 이걸로 일정하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인데, 지난 시간 그 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봤었어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갖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첫 번째 내용 바로 뭐였죠? 맞아요. 동시성의 상대성을 봤죠?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동시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상대적이다. 즉 누군가한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누군가한텐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 관찰자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사건이 운동을 하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봤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첫 번째 내용, 바로 동시성과 상대성, 이걸 가지고 이번 시간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이 수축 학습지 7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각각 어떠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리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시 1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 지연 예 1. 민호는 행성에 대해 광속 C의 속도 V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두 거울 사이의 길이가 L인 B시계를 관찰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볼게요. 문장이 기니까. 이 우주선은 지금 광속에 가까운 속도,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미안합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운동하고, 이 안에 지금 민호가 있어요. 두 거울 사이의 길이가 L인 B시계를 관찰한대. 자, B시계가 뭘까? 오른쪽 노트 한번 볼게요. 양쪽에 거울을 두고 빛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대요. 즉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위에 거울 찍고 또 돌아오면서 아래 거울 찍는 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래. 이 B시계, 근데 길이가 얼마인? 길이가 L인 B시계를 관찰하고, 은수는 행성에서, 얘가 은수네. 은수는 행성에서 우주선 안에 B시계를 관찰한다. 동일한 B시계를 각각 우주선 안과 우주선 밖의 행성에서 관찰한다네.
빛이 아래쪽 거울을 떠나는 사건을 A. 아래쪽 출발하는 사건을 A. 빛이 위쪽 거울에 반사해 다시 아래쪽 거울로 돌아온 사건을 B라고 하겠대. 자, 무슨 상황이야? 민호는 행성에 대해 광속 시야권 속도 V로 운동하는 거죠. 즉 은수가 봤을 때 이 우주선 그리고 B시계 민호는 모두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건 A, B. 그럼 동시성의 상대성에 따르면 1번 동그라미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좌표계 즉 관찰자에 따라 뭐 할 수 있다고? 달라진다고. 운동 상태에 따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A 사건과 여기 위에서 말한 A 사건과 B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다를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동시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 혹은 둘 다 동시에 안 일어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이 짧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민호랑 은수 각각의 기준 즉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2번 동그라미 우주선 안에 있는 민호가 측정한 사건 A, B 사이의 시간. A가 뭐였어? 앞에 써 있었잖아. 아래쪽 거울을 떠나는 사건. 여기서 출발하는 사건이 A고 출발한 다음에 위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쓰긴 좀 그렇고 출발할 때를 A, 돌아오는 걸 돌아와서 도착한 그 시점을 사건 B라고 한다. 네, 이 상태로 보자. 민호가 볼 때는 얼마의 시간 간격일까? 자, 출발했어. 민호 입장에서는 A 출발했어. 그럼 빛이 위에 갔다가 돌아왔죠. 이 돌아온 사건 이게 B야. 그러면 이 사이의 시간이 간격이 얼마일까? 자, 빛이 얼마의 거리를 이동해요?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L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왕복이죠. 거리 얼마? 2L이죠. 얼마의 속도로 빛의 속도 얼마의 속력? 빛의 속력 광속 C로 움직였다. 진공 중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요게 바로 이때의 시간 간격이 되겠죠. 어떤 거? A 사건과 B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그래서 민호가 볼 때 AB 사이의 빛은 AB 사이에 빛은 A 사건과 B 사건 사이에 빛은 B시계를 한 번 왕복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점 B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T 고요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래에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시간을 T 고요라고 해보겠대. 이거가 얼마다? C분의 2L이다. 2L. 자, 따라서 우주선 내부의 시계로 측정한 시간 간격은 얼마야? 우주선 내부에서 봤을 때 C분의 2L 이고 이 시간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이거를 델타 T 고유라고 쓴다. 고유 시간이 도대체 뭘까? 일단 델타 T 고유는 얼마가 나왔어요? C분의 2L. 도대체 고유 시간이 뭘까요? 아래 세 번째 점 볼게요. 고유 시간 델타 T 고유.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여러 관찰자 중에서 물체와 어떻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바로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무슨 얘기야? 선생님 도대체 물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경우는 B시계에서 A, B 사건이 발생하죠. B시계에서. 그럼 이 B시계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즉 민호는 지금 B시계랑 같이 운동하고 있죠. 그럼 민호가 볼 때 B시계는 정지해 있습니까? 운동하고 있습니까? 민호가 볼 때 정지해 있죠. 왜? 민호, B시계, 우주선 모두 같이 운동하고 있잖아. 같은 속도로. 그래서 민호 입장에서는 B시계가 정지해 있어. 이때 이 B시계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발생하지. 그럼 이 사건이 발생했어. 이 B시계에서. 이 B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인 민호가 측정한 시간. 이걸 바로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B시계에서 발생한 이 두 사건 A, B. 그럼 이 B시계에서 발생했지. 이 B시계와 함께 운동하는 게 민호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고유시간이라고 한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하고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고유시간은요, 이 정의도 정의지만 여러 예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시간 지연에 대한 예제들을 많이 실어놨으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그걸 풀어보면서 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여튼 지금 B시계 두 사건이 발생한 이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 이걸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 맞아요. 이제는 은수의 입장에서 볼게요. 행성에 있는 바로 이 은수의 입장에서 측정한 A 사건과 B 사건 사이의 시간, 요걸 한번 그냥 델타 T라고 해보자. 그럼 은수가 봤을 때 B시계는 어떻게 움직이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주선 은수에 대해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B시계도 속도 V로 움직이고 있겠죠? 자, 그럼 처음에 A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 A 사건은? 아래 거울에서 빛이 출발하는 거죠. 그럼 빛은 가는데 그 와중에 은수한테는 여전히 빛의 속력 똑같이 C겠죠? 민우한테도 빛의 속력은 C였어. 여기 C라고 쓴 거 봤지? 은수한테도 여전히 빛의 속력은 C예요. 근데 말이지, 빛이 윗 거울에 가는 동안 이 B시계가 어떻게 운동해? 오른쪽으로 운동하지. 왜? 너무나도 빠르다며.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라며. 그럼 빛이 윗거울에 도달했을 때 윗거울 B시계 자체는 어디 와 있어? 여기에서 출발했다가 윗거울은 여기 와 있죠. 그 다음 윗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아랫거울에 도착할 때 여전히 B시계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 아랫면에 도달할 때 B시계는 오른쪽으로 더 와 있어서 아랫거울은 여기 와 있겠지. 잘 감이 안 온다고요? 생각을 해보자. 동시성의 상대성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확실해. 어쨌든 B시계에서 빛이 왕복을 했다는 건 누가 관측을 해도 왕복한 거야. 다만 그 시간이 차이가 날 뿐, 그 사이 왕복하는 시간, A 사건과 B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다르겠지만 A 사건과 B 사건은 민호가 보든 은수가 보든 어쨌든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두 사건은 발생해. 시간 간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B시계가 움직이더라도 빛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윗거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윗거울을 향해 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빛은 반드시 윗거울에 도달하는데, 다만 이때 빛 거울, 이 거울 즉 B시계가 오른쪽 이동하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대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반사돼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반드시 반사돼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민호랑 은수한테는 다 관측이 된다고.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반사된 빛은 아래 거울로 해서 이런 또 다른 두 번째 대각선 경로를 그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경로를 우리 여기서 출발한 이 지점이야. 사건, 이건 사건이고 요건 지점입니다. P 지점, 이 지점은 Q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을 R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은수가 볼 때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함으로 AB, 사건 AB 사이의 빛은 P, Q, R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각선의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죠. P에서 Q로 가는 요거, Q에서 R로 가는 요거. 따라서 AB 사이의 빛이 이동한 거리는 뭐보다 뭐 할까? 자, 아까 L은 뭐였어? 요게 L 아니었니? 요게 L 아니었어? L보다 어때? 이 경로는 L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더 길잖아. 딱 봐도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L이야. 그럼 빗변은 무조건 L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이 빛이 왕복한 거리, 즉 이동한 거리는 2L보다
헷갈리면 안 된댔어요. 왕복이니까 2L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더 길 수밖에 없다. 은수가 볼 때는. 야, 근데 광속은 은수나 민호나 다 얼마로 측정한다고? 광속은? C. 왜? C. 왜? 말했잖아.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 중 두 번째 가정.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서 둘 다 관성 좌표계잖아.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한 좌표계, 즉 관찰자니까. 그러니 광속은 뭐해? 일정할 거야. 민호든 은수든. 그러면 은수가 측정한 AB 사이의 시간, 사건 AB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는 민호가 측정한 델타 t 고유보다 항상 어떨 수밖에 없을까? 시간 간격 길 수밖에 없다. 왜? 이거니까 델타 t는 C분의 여기 L보다 큰 거, 즉 2L보다 큰 거니까 분자가 더 커졌네? 델타 t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델타 t 고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을 가져에서 빗댄 시간 지연이다. 빗대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라는 걸 본 거지. 민호한테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델타 t 고유겠지만 은수한테는 AB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델타 t고 이게 델타 t 고유보다 크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하긴 합니다만 한번 그래도 조금만 심화해서 도대체 얼마나 커질까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커지는지를. 자,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냥 한두 줄 언급만 한 건데요. 한번 수학적으로 어떤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증명 과정은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에 따른 결론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하지만 수업이니까 좀 더 심화해서 증명까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여기 거울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사건 A가 발생했던 거울, 빛이 출발했어. 근데 이 거울은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A라 쓰지 말고 여기 P지점 그리고 여기를 Q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그림에서 윗거울. 그럼 빛이 요렇게 위로 한번 출발했었죠? 언제의 과정이야? 바로 요때의 과정. 오케이? 자, 그럼 요때 빛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를 봤더니, 자 봐봐, 이때 여기는 BC계의 원래 길이 L이죠. 그리고 요 밑에 요거 얼마야? 이 우주선의 속도 V였죠. 그리고 걸린 시간 얼마야? 2분의 델타 t. 왜 2분의 델타 t야? 왔다 갔다 한 게 이게 델타 t래매. 그럼 이 절반은 얘는 당연히 2분의 델타 t겠지. 그럼 그때 얘의 광속은 여전히 c. 그리고 이때 이동한 거리 광속으로 2분의 델타 t. 왜? 말했잖아. 요거 왕복하는데 델타 t 걸렸다며. 그럼 요만큼은 c 곱하기 2분의 델타 t겠지. 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AB 사이에, 두 사건 AB 사이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V 델타 t겠죠. AB 사건은 뭔데? 요거 왕복한 거. 그러니 V 델타 t. 요만큼은 V 델타 t다. 그리고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겠어요? C 델타 t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을 반으로 뚝 잘라. 여기 점선 그린 것처럼. 그래서 2분의 1 다 해보면 빛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2분의 C 델타 t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어떻게 돼요? V 델타 t의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칸이 좀 좁네. 어떻게 돼? L 제곱 루트 씌운 거 요거죠. 그리고 L은 또 어떻게 봤어요? 아까 민호 입장에서 델타 t 고유 시간으로 표현해 보면 얼마였어? C분의 2L이었죠. 아까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L은 어떻게 돼요? 2분의 C 곱하기
델타 t 고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L 값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L 제곱 전체 루트는 어떤 식으로 써진다? 루트 이렇게 써진다.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얼만데? 위에서 봤잖아. 2분의 델타 C 2분의 C 곱하기 델타 T. 그럼 요 값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걸 따라서 델타 T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루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분의 델타 T 고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위에 있는 식 그대로 델타 T 왼쪽으로 싹 다 넘기고 오른쪽은 델타 T 고유에 대한 거 이렇게 남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럼 델타 T는 우주선 안에 민호가 측정한 델타 T 고유보다 몇 배 커졌어? 델타 T 고유에다 뭘 곱한 거야? 루트 1 빼기 V C분의 V의 제곱 전체 루트분의 1배가 된 거지. 야 근데 지금 V가 어때? 우주선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력으로 봐봐 0보다 크지? 그러면은 1 빼기 요 값은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종이 쳤네요. 잠깐만요. 이 얘기는 뭐야? 감마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1보다 크거나 같다. 1이 되려면 V가 0이면 감마. 요거를 감마라고 읽습니다. 요 감마는 1보다 1과 같겠고 V가 0이라면 V가 0보다 크면 감마 값은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마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마지막 델타 T는 따라서 델타 T는 우주선 안에 민호가 측정한 델타 T 고유보다 감마배 큰 값이다. 따라서 델타 T는 운수가 측정한 델타 T는 루트 1 빼기 이거의 제곱 분의 1 델타 T 고유. 쉽게 얘기해서 감마 델타 T 고유가 된다라는 거지. 아셨나요? 그래서 델타 T가 델타 T 고유보다 크다. 앞에서 말한 도대체 얼마의 비율만큼 커질 것이냐? 감마배만큼 커진다. 감마는 뭔데?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루트 분의 1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알 수 있어? V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감마 값은 V가 커질수록 감마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미안. 감마 값은 커지겠죠? 왜? V가 커지면 분모가 계속 줄어들 테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어들어봐. 감마 값은 커지겠지. 그 얘기는 뭐야? 델타 T가 감마배만큼 크다 했는데 결국 델타 T가 T 고유에 비해서 점점 더 커지겠지. 델타 T 고유가 고유가 아니라 델타 T가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겠지. 델타 T 고유에 비해. 즉 시간 간격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뭐가 되면? V가 커질수록 델타 T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잘 봐. 민호 입장에서는 B시계가 왕복하는 걸 1초라고 해볼게. 그러면 T 고유가 1초가 되는 거지. 근데 은수도 B시계가 왕복하는 거를 1초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민호한테는 왕복하는 게 1초. 근데 은수한테는 왕복하는 게 민호보다 더 오래 걸렸으니까 1초 이렇게 되겠지. 이미 은수한테 1초가 흐르는 순간 민호한테는 1초, 2초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다고. 즉 누가 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은수가 더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다.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 곧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은수는 민호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지. 아셨나요? 자, 계속해서 아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고유시간 델타 t 고유시간을 측정한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는 항상 고유시간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유시간을 측정한 관찰자 앞에서 보면 뭐였어? 민호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 얘는 누구야? 은수. 자, 또 헷갈리죠? 선생님, 분명히 은수는 행성의 정지에 있고 민호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지 않았나요? 잘 들어. 어쨌든 그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야? 우주선 안에 있는 B시계죠. 그쵸? 우주선 안에 있는 B시계입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 발생한 건. 그러니 고유시간은 누가 측정한 거겠어? 그 사건 A, B가 발생한 물체, 즉 B시계와 함께 있던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고유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민호가 볼 때 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 민호가 볼 때 은수는 요렇게 V로 움직이고 있겠지. 그럼 민호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은수가 측정한 그 두 사건 A, B. 은수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 A, B가 발생하는 B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반대로 두 사건 A, B가 발생한 B시계 입장에서는 은수가 운동하고 있었지. 그 운동한 관찰자 은수가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는 항상 고유 시간보다 크다. 시간 간격이 크다는 말은 누군가한테는 1초, 2초, 3초 이렇게 흐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1초, 2초, 3초. 즉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천천히 간다라는 거지. 아셨나요? 자, 4번 동그라미. 만약 그럼 B시계를 우주선 대신 행성에 놓고 같은 실험을 한다. 야, 그럼 B시계를 행성에 놨어. 그럼 B시계에서 사건 A, B가 발생하는데 이 B시계랑 같이 있는 애, 즉 B시계에 대해 정지해 있는 놈은 누구야? 함께 있는 놈은? 그때는 은수가 정지해 있는 놈이겠지. 그럼 은수가 측정한 그 시간 간격이 바로 뭐가 된다? 그때는 화면이 갑자기 커졌네요. 미안합니다. 델타 t 고유가 되겠지. 그럼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그때 델타 t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은수 입장에서 보자. 고유 시간을 측정한 은수 입장에서 민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오른쪽 V로 움직이고 있지. 아까는 은수가 왼쪽이었다면 이번엔 은수 입장에서 보면 민호가 뭐에 있어? 요거는 민호 입장에서 본 거고 요거는 은수 입장에서 오른쪽 V로 움직이고 있네. 은수가 측정한 게 지금 델타 t 고유라면 민호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 델타 t는 여전히 감마 델타 t 고유. 감마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감마. 그래서 최종 하고 싶은 말, 시간 지연이 뭐냐?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간이 팽창됐다, 지연됐다. 관성계의 한 관찰자에 대해, 즉 델타 t 고유를 측정한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간다. 학습지 9페이지의 맨 위에 있습니다. 학습지 9페이지의 맨 위에.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놈을 기준으로 볼 때, 얘가 관측할 때 얘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모든 놈들은 다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간다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로 이 움직이던 놈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여전히 운동하고 있고 얘조차도 운동하고 있을 테니까 얘가 기준이 된다면 얘를 기준으로 이놈이 측정할 때는 이놈이 느리게 가겠지. 아셨나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 왜? 기준이 달라지잖아.
선생님 이놈이 볼 때는 얘가 느리게 가고 또 이놈이 볼 때는 얘가 느리게 가니까 서로 느려지고 나중엔 영영이 시간 안 흐르는 정도로 느려지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얘 기준에서 볼 때는 얘가 느려진다고. 근데 그럼 얘를 기준으로는 얘가 느려지네요? 맞아. 그럼 얘 기준에서 얘가 느려지고 얘 느려지고 서로 느려지네요? 이건 안 된다고. 왜? 이미 한쪽을 기준으로 정했잖아. 근데 또 그 사이 기준을 바꿨다고? 그럼 서로가 계속 느려지겠네요? 이런 말이 애초에 어폐가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얘를 기준으로 세웠으면 얘를 기준으로 다른 운동한 모든 놈들은 느려져. 누가 측정했을 때? 요 멈춰있는 놈, 자신을 기준으로 해. 이 기준은 놈은 멈춰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얘를 기준으로 다른 놈들을 보면 다 시간 느리게 가. 근데 각각 한 번은 얘를 기준으로 했고 한 번 얘를 기준으로 했잖아.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계속 서로 영원히 느려지지 않을까? 계속 느려지고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지. 왜? 이미 기준이 다르잖아. 오케이?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감을 잡아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시간지연, 시간팽창이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현상, 마지막 현상 바로 뭐냐? 길이수축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길이수축 역시 예시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길이수축 예 1. 민호는 여전히 우주선 안에 있네요. 민호는 은수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움직이는 운주선을 타고, v가 써있죠. 행성 P, Q를 여행하고, 은수는 행성 PQ에 대해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즉 PQ 행성은 같은 운동 상태겠지. 서로 정지해 있다고 느낄 테니까. 종이 쳤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우주선의 운동을 관찰한다.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사건, 이 사건을 A라 하고 우주선이 Q를 지나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자, 민호 입장에서는 행성 PQ 그리고 은수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는 걸로 볼 테고, 은수나 PQ 입장에서는 민호와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 볼 거 아니야. 운동이 서로 다르네. 상대적이네. 근데 P를 지나는 사건, 우주선 어쨌든 P를 지나는 사건을 A, Q를 지나는 사건을 B라고 한다. 자, 이 상태로 그럼 민호가 측정한 걸 보자. 민호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행성 P랑 Q가 왼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V로 움직이고 있다 볼 거 아니야? 얘도 P, Q, V, V.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 요게 사건 A겠지. 뭔데? 사건 A가 뭔데?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사건. 이 P를 지나는 사건. 요걸 A. 그럼 우주선이 Q를 지나는 사건 요게 B야. 자, 어쨌든 민호든 은수든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건 A, B는 모두에게 다 일어납니다. 다만 시간 간격을 두고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게, A, B 사이의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동시성의 상대성에 따라. 자, 이 상태로 민호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보자. L. 이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 그럼 민호 입장에서 첫 번째 점, 자신은 뭐에 있어? 민호 입장. 야, 아까 맨 처음 앞에서 말했잖아. 관성계. 자신은 뭐에 있다 생각해? 정지에 있다 생각하고, 밖에 있는 다른 놈들이 운동한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건 어디 나와 있어? 앞에 학습지를 조금 돌려보면 어디 나와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학습지 4페이지에 아래 나와 있네. 모든 관성좌표계의 관찰자는 자신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운동한다고 본다. 그럼 민호는 자신 정지해 있고 PQ가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자신을 지나쳐 운동한다. 왼쪽으로 운동한다. 관측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럼 민호가 측정한 A, B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민호가 측정한 거 시간. 민호가 측정한 시간. B시계는 우주선 안에 있고 그 B시계 우주선을 가만히 있는데 P랑 Q가 우주선을 지나쳐가.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한 거
우주선에서 발생하지. 우주선에서 본 거 아니야. P가 나를 지나쳐가네. Q가 나를 지나쳐가네. 우주선에서 관측한 시간, 그게 바로 고유 시간이 되겠지. 민호가 측정한 AB 사이의 시간, 바로 델타 T 고유가 된다. 민호는 가만히 있고 우주선과 같이 가만히 있고 우주선 안에 있는 B시계로 측정을 하는데 P랑 Q가 우연히 자기를 지나쳐 간 거야. 오케이? 그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 고유가 된다. 이해 됐나요? B시계가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거야. 아까 그 연장선으로 봐라. 그럼 PQ가 델타 T 고유의 시간 차이를 두고 V의 속도로 지나간대. 그럼 민호는 P랑 Q를 만난 그 두 사건 AB 사이의 간격, AB 사이의 시간 간격을 델타 T 고유라고 했는데 얘네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민호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될까? 그쵸? V 곱하기 델타 T 고유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돼? 민호가 측정한 AB 사이의 시간이 왜 델타 T 고유인지? 지금 앞에 있는 거 연장선으로 생각해봐. B시계가 지금 어디 있어? 우주선 안에 있잖아. 민호가 측정한 게 바로 고유 시간이다. B시계는 여전히 여기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Q가 자기들을 그냥 지나쳐 간 거잖아. 그래서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가 된다. 민호의 관점으로. 그러면 L은 이렇게 나왔어. 민호의 관점에서. 그럼 이제는 누구의 관점? 은수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은수는 행성 P랑 Q 자신이 모두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이때 은수가 측정한 것을 이 사이의 간격을 L 고유라고 해볼게. 왜 L 고유인가요? 아래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L 고유라고 일단 해보자. 그럼 은수나 PQ 입장에서는 행성 PQ 입장에서는 민호랑 우주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으로 V로 운동하고 있지. 자, 이때 L 고유에 대해 한번 보자. 첫 번째 L 고유.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아까 델타 T 고유를 고유 시간이라고 했지. L 고유는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는 뭐야? 물체에 대해 뭐한 관찰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야. 뭔 얘기야? 우리는 지금 PQ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어. 그걸 아까 민호는 L이라고 잰 거고. 근데 민호는 이 PQ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지. 바꿔 말하면 이 PQ 사이의 거리는 민호를 상대로 뭐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지. 왼쪽으로 V. 하지만 요 봐봐. PQ 사이의 거리. 요거는 은수의 입장에서는 은수랑 어떤 관계야? 서로 정지한 관계지. 그쵸? 그래서 이 PQ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 선생님, PQ 사이의 거리가 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PQ 사이에 어떤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PQ에 붙어있는 막대기. 이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하나 생각하자. 어쨌든 PQ, 은수 모두 정지해 있으니까 이 막대도 은수에 대해서 정지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막대의 길이를 이 막대를 물체란다면 이 막대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 이걸 L 고유라고 한다. 그럼 은수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가 L 고유가 맞네요. 자, 그럼 은수의 관점으로 보자. 우주선이 PQ를 지나는 것을 관측한다. 그치? 그럼 따라서 은수가 측정한 사건 A, B 사이의 시간, A가 뭐였어? 민호, 우주선이 P를 지나치는 거. B는 우주선이 민호가 Q를 지나는 사건. A, B 사이의 시간. 이거는 델타 T. 우주선이 V의 속도로 델타 T 동안 이동하는 거지. 은수가 봤을 때는. 그럼 은수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 L 고유는 어떻게 돼? V의 속도로 델타 T만큼 움직였더니 L만큼 가더라. L 고유만큼 가더라. 그러니 V 델타 T겠지. 왜 델타 T인가요? 아까 앞에서 봤지. 시간지연에서. B시계가 지금 어디에 있어? 우주선 안에 있지. 그때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이걸 그대로 바꿔와서 델타 T. 그럼 5번 동그라미. 민호와 은수의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자. L은 민호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 L은 V 델타 T 고유였어. 은수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 L 고유는 V 델타 T였어.
그럼 L 고유분의 L 해봐. 나눠봐. V는 어차피 약분되고 그럼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T 고유죠? 맞나요? 그럼 L은 어떻게 돼? 이거 요값 뭐야? 감마분의 1 아니야? 왜? 델타 T는 감마 델타 T 고유잖아.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T 고유는 감마분의 1. 그럼 L은 L 고유 감마. 감마분의 L 고유겠구나. 근데 감마는 아까 뭐보다 크거 나왔다고? 1보다 크거 나왔다고. V가 0이면 감마는 1. 하지만 V가 0보다 크면 감마는 1보다 커진다. 분모가 작아질 테니까. 따라서 고유 길이 L 고유는 고유를 갖는 물체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 이 행성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이 막대기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 얘 누구야? 민호였지? 민호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 L은 항상 고유 길이보다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 짧을 수밖에 없다. 왜? 감마가 1보다 크다며. 그 1보다 큰 값으로 L 고유를 나눠줬어. 그럼 L은 L 고유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겠지.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이다. 만약에 우주선의 길이에 대해 비교한다 해보자. 행성 PQ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우주선 길이에 대해서 비교해보자. 우주선 길이. 그러면 그때는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할까? 아까 말했지.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때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라며. 고유 길이 정말 중요해.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럼 물체에 대해, 이 우주선에 대해 정지한 놈 누구야? 민호 아니야? 그럼 민호가 측정한 게 우주선의 고유 길이겠죠? 민호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 L 고유가 될 테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주선에서 봤을 때 누가 움직이고 있어? 은수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겠지? 우주선에 대해 운동을 하는 은수가, 이 은수가 우주선을 측정한다면 그때 우주선의 길이는 뭐가 된다? L이다. 왜? 은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뭐하고 있어? 은수 입장이지. 은수 입장은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 그 은수 입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길이가 어떻게 된 거야? 수축된다. L로. 그래서 L은 감마분의 L 고유. 감마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고 싶은 말 뭐냐? 길이 수축. 1번 동그라미. 관성계의 한 관찰자에 대해, 여기 은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은수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 우주선 운동하고 있지.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짧아진다. 줄어든다. 이게 바로 뭐다? 길이 수축이다. 반대로 그럼 한 관찰자, 우주선에 있는 민호의 입장에 대해 운동하는 거. 그럼 민호 입장에서 누가 운동해? 이 PQ가 운동하지. 이 PQ 사이에 막대기도 운동하지. 그럼 이 PQ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겠지. 오케이? 2번 동그라미. 길이 수축은 무엇으로만 일어난다?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 무슨 얘기야? 이 우주선의 길이, 요거는 길이 수축이 될 수 있겠죠. 은수 입장에서 보면. 왜? 운동 방향과 이 길이는 나란하잖아. 근데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 바로 요거, 우주선의 뭐 높이라고 해볼까? 이 높이는 길이 수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의 어떤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시간지연, 3번 괄호 시간지연, 즉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통합해서 얘기해 볼게요. 1번 동그라미.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어떠할수록 감마 값이 어떻게 될까? 뭐 속력이
빠를수록 감마값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아까 한번 얘기했었지. 속도가 빨라지면 감마값은 증가해요. 왜? 감마값은 얼마였는데?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이거분의 1이었잖아. v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감마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감마값이 증가했네? 그럼 델타 t는 델타 t 고유였어. 시간 지연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아 미안. 여기에 곱하기 감마였잖아. 감마가 커지면 델타 t는 커진다. 또 길이 수축은 L은 L 고유를 뭘로 나눠줘야 했어? 감마를 나눠줘야 했지. 그럼 감마가 커지면 길이는 더 짧아진다. 길이가 더 짧아진다는 건 뭐야?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발생했다. 또 델타 t가 커진다는 건 시간 지연이 더 많이 발생했다. 아, 속력이 빠를수록 감마값이 증가해 관찰자가 본 물체의 시간 지연은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이 더 어떻게 한다? 느리게 간다. 그래서 결론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2번 동그라미.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어떠할수록 빠를수록 감마값이 증가해 관찰자가 본 물체의 길이 수축은 더 많이 발생한다. 선생님 괄호 속에 그러면은 속력이 느릴수록 감마값이 감소해 라고 써도 되나요? 안 되지. 왜? 이미 문장 맨 뒤에 봐봐. 시간 지연은 더 많이 발생한다. 길이 수축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 써있지. 이거를 충족하려면 속력이 빨라져서 감마값이 증가해야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따라서 길이가 더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인다.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건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길이 수축, 즉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어렵죠?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여기 미안합니다. 실수로 넘어갔네. 얘기해보자. 일상생활에서는 왜 관측을 못할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건이 나한테 동시에 발생했으면 상대한테도 동시에 발생할 테고, 또 길이도 내가 이 길이로 측정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길이로 측정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봐봐.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모두 어떤 걸 갖고 있어? 감마라는 인자를 갖고 있죠. 이 감마값 생각해봐. V가 광속에 비해서 많이 작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야?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야? 일상에서는 대부분 관찰자의 속도, 좌표계의 속도가 다 광속보다 많이 느립니다. 광속은 정말 빠른 거야. 30만 km/s. 광속이 얼만데? 3 곱하기 10의 8승 m/s잖아. 그치? V가 C보다 한참 작지. 일상은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속도는. 그러면 감마값은 거의 뭐에 가까워? 1에 가깝죠. 그치? 거의 C분의 V의 제곱을 무시할 수가 있잖아. 얘가 거의 0이 되잖아. V가 C보다 한참 작으면. 그럼 감마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델타 T는 델타 T 고유랑 같아지고 L은 L 고유랑 같아지지. 사실상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셨나요? 감마가 거의 1이니까. 하지만 만약 V가 0.1C 정도만 돼도 우리는 그 현상들을 이제 상대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즉 V가 0.1C 광속의 10%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상대론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항상 문제 은연 중에 뭐가 깔려 있었어? 광속에 가까운 속도 V. 길이 수축에서도 깔렸고 시간 지연에서도 뭐라고 깔려? 광속 C에 가까운 속도 V. 오케이? 그리고 앞에 동시성의 상대성 역시도
시간 간격을 확인하려면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했을 때 동시성의 상대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 1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1페이지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대표적인 현상을 하나 볼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 오케이. 시간 지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관성계의 한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간다고.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길이는 짧아진다. 줄어든다고. 이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대표적인 현상을 하나 볼 텐데 바로 뭐냐? 뮤온의 지표면 도달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잠깐만요. 교과서 75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서술해 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뮤온의 지표면 도달. 뮤온이 도대체 뭘까? 어떤 뮤온이라는 물체가 지표면에 도달한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라는 건데, 뮤온이 뭐냐? 1번 동그라미.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우주선. 그냥 어떤 전자기파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어떠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 우주선이,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권에서 공기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입자, 이게 바로 뮤온이래요. 이 뮤온은 말했듯이 이런 거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뮤온은 전자와 성질이 유사하며 질량은 전자의 약 207배로 불안정한 입자이다. 그냥 읽어만 두세요. 참고하세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러한 입자가 있구나. 근데 이 뮤온의 특징 보자. 첫 번째, 뮤온은 빛의 속력이 약 얼마로 운동한대? 99%의 속력으로 운동한대. 그리고 위에 말했지, 뮤온은 불안정한 입자이다. 그래서 수명이 약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즉 2.2 마이크로 세컨드가 수명이래. 수명이 뭐야? 살아있는 시간. 발생한 뒤로부터 얘가 붕괴돼서 소멸될 때까지 약 2.2 마이크로 세컨드 지나면 2.2 마이크로 세컨드밖에 안 걸린대. 탄생부터 소멸까지가 굉장히 짧죠, 수명이. 자, 고전적인 시각에서, 즉 상대론적 시각이 아니라 고전적인 시각에서 뮤온이 0.99C, 광속의 99%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했죠. 0.99C의 속력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수백 미터 정도예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높이가 수 킬로미터인 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뮤온은, 자, 대기권에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수 킬로미터인 산 정상 부근에서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이렇게 한 10km 정도 되는 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 수명이 다해 붕괴되므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겠죠. 왜? 갈 수 있는 거리가 고작 몇 미터니까? 수백 미터 정도니까 수 킬로미터를 도달할 수 없겠지. 선생님, 왜 수백 미터밖에 안 돼요?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지만 수명이 어떠니까? 매우 짧으니까 그래.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 이론적으로, 고전적인 시각에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지표면에 도달한다니까? 실제로 지표면에 도달해요. 지표면에 있는 관측소에서 뮤온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전적인 시각이 틀렸다는 얘기겠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지표면에 도달할까? 2번 동그라미. 뮤온의 운동을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해 봅시다. 사건 A를 뮤온의 발생, 수킬로미터 산이 있는데 여기서 뮤온이 발생해, 그걸 사건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표면에 뮤온이 도착하는 거를 사건 B라고 해볼게. 그리고 뮤온의 수명, 뮤온이 생성되어 붕괴될 때까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얼마라는 거야? 고유 시간이라는 거지. 뮤온과 함께. 그럼 뮤온의 시간,
뮤온의 시간이라는 뮤온의 수명은 바로 뭐야? 이걸 고유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 델타 t 고유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아까 말했지.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선 안에서 민호가 우주선 안에 있는 BC계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잖아. 이처럼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BC계를 들고 거기서 측정한다고. 그때 뮤온의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야. 오케이? 자, 뮤온의 수명 그럼 과학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뮤온의 수명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치, 그 실험실에서 뮤온을 정지시켜 놓고 측정한 뮤온의 수명이 바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2.2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거지. 그게 뮤온의 고유 시간이다. 그럼 이 상태로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네, 지표면의 정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움직이는 뮤온의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표면의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한테서 움직이고 있는 놈들은 다 본인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시간 지연이잖아.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 그럼 나한테는 2.2 마이크로 세컨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가 지났음에도 뮤온은 아직 그 시간이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지. 뮤온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 더 연장된다고 나는 보이겠지. 그럼 수명이 연장돼. 그럼 0.99c로 더 오랜 시간 달려올 수 있겠죠, 뮤온이. 그렇다 보니 더 어떤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지. 왜? 속력은 그대로겠지만 더 긴 시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수명이 연장돼서. 그래서 지표면에 어떻게 된다? 도달한다. 그럼 이때는 시간 지연 발생했나요? 네, 발생했습니다. 길이 수축은 발생하지 않겠죠. 왜? 여기서 말한 길이는 뭐야? 산 정상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그럼 이 길이, 이 산 정상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이 거리, 이거에 대한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거야?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겠지. 왜? 산, 지표면, 관찰자 모두 같이 정지한 상태잖아. 오케이? 이 산과 지표면에 대해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길이가 아닐 거 아니야.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길이다. 시간 길이 수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 지연은 일어났어. 오케이? 산 지표면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길이 수축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로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자. 이번엔 뮤온에 어떤 관찰자가 타고 있어. 그냥 전제를 깐 거야. 혹시 뮤온이 탈 수 있는 거라 생각해보자. 뭐 어떤 자동차 같이. 상상만 해보세요. 실제로 탈 수는 없겠지. 입자가 매우 작아서.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뮤온은 가만히 있고 산이 본인들을 향해 0.99c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 산과 지표면이. 이해돼요? 아까 뮤온은 본인이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보기에는 뮤온이 0.99c로 다가오겠지만 반대로 뮤온과 함께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산과 지표면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걸로 느껴지겠지. 그럼 뮤온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수백 미터로 줄어든다고. 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짧아진다며. 산의 높이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산과 산의 높이가 짧아지게 느껴지지. 산의 높이가 짧아졌다는 건 뭐야? 지표면까지의 거리도 짧아진다. 즉 본인이 있던 위치부터 다가오는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그 짧아진 거를 L이라 해보자.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지. 오케이? 따라서 뮤온이 더 어떠한 거리를 이동해야 돼? 그때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되지.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돼. 즉 이 지표면이 이 짧아진 길이를 이 짧아진 만큼을 이동할 거 아니야. 이 산이랑 지표면이. 그 시간 동안 뮤온은 자기가 살아만 있으면 되잖아. 수명 내에 도달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시간 지연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길이 수축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이때 뮤온의 수명은 얼마야? 2.2 마이크로초.
오케이? 원래의 수명과 똑같은 수명인데 그 시간 동안 원래 고전적인 시각에서 뮤온은 수백 미터밖에 이동을 못한다며. 근데 길이 수축으로 된 게 얼마라고? 수백 미터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고전적인 시각에서는 뮤온의 지표면 도달을 전혀 설명할 수 없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보든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든 모두 다 지표면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바로 시간 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 이 두 가지로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실제로도 도착합니다. 지표면에서 관측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는 내용이구나, 옳은 내용이구나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왜 상대론적 시각으로 봤어? 뮤온의 속력이 어떠하니까?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거잖아. 즉 감마가 1보다 큰 상황, 바로 상대론적 시각으로, 일상적인 시각,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상대론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 거지. 이해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예제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방금 전이 뮤온의 지표면 도달부터 해서 뒤에 있는 예제들은 모두 시간 지연과 길이 팽창에 대한 예제, 현상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할 이론은 바로 여기 길이 수축에서 끝났습니다. 방금 봤던 이 뮤온의 지표면 도달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이 예제들까지 모두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미 강의 시간이 충분히 길어져서 마칠 테지만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답만 알려주겠지만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헷갈려하고 이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꼭 같이 풀어줄게요. 이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내용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예제 1번 학습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금 전 11페이지 끝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제 1. 그림과 같이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 야, 얘가 정지해 있대. 그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L이야. 그러면은 열차의 고유 길이는 얼마야? L인 거지. 열차와 함께 정지해 있던 은수가 측정한 거잖아. 물체와 함께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가 고유 길이라며. 열차의 고유 길이는 L이구나. 이 열차가 이제 다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대. 그때 열차 안에 있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은 2시간이었대. 얘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한 시간이 2시간이래. 누구 입장에서? 열차 안에 있는 민호 입장에서. 요거 아까 그 우주선의 민호와 은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상황이랑 똑같죠. 자, 1번 동그라미. 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요거 그럼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이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를 L 다시라고 해보면 L 다시는 뭐 감마분의 L 고유니까 감마분의 L이겠네요. L 고유는 L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고유 길이 뭐였어?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라고. 지금 열차가 운동하지. 그때 열차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 누구야? 민호 아니야? 그럼 민호가 측정한 길이가 곧 열차의 고유 길이겠지. 그럼 여전히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 그대로겠지. 어떻게 똑같아요? 은수가 측정한 거랑? 아까 은수가 측정한 순간에는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었잖아. 그때는 운동을 하기 전이잖아. 그때는 은수에 대해서도 정지해 있었으니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 이게 고유 길이였던 거지. 오케이. 1번 동그라미 답 L입니다. 2번 동그라미. 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보다 어떠할까? 열차가 이제 운동해. 은수가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길이 수축. 어떻게 돼? 열차의 길이는 L보다 짧다. 은수의 입장에서. 은수가 측정했다라는 건 은수의 관점에서 보란 얘기겠지. 은수 기준으로 열차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3번 동그라미.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2시간보다 어떠할까? 어떠할까? 2시간은 뭐야?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야. 오케이? 그럼 은수 입장에서는 민호의 시간이 느리게 가? 빠르게 가? 은수 입장에서는 은수가 측정했다며. 은수 입장에서 민호의 시간은 느리게 가지. 그 느리게 가는데도 민호는 그 느리게 간 시간을 2시간 측정했대. 그럼 은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2시간보다 길겠죠?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이해 안 되나요 혹시? 요거 앞에서 그 민호랑 은수 우주선 내용으로 해서 시간 지연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 아니야? 민호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 고유라고 한다면, 그치?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 선생님, 델타 t 고유보다 컸으니까 델타 t 은수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갔으니까 은수는 더 느리게 갔으니까 2시간보다 짧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은수가 측정한 거라며. 내가 얘기한 거 아까 민호랑 은수 우주선에 탄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냐? 약간 다르지. 왜? 은수가 측정한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은수 입장에서는 민호는 뭐해? 운동하지. 이렇게 보라고. 은수는 민호가 운동한다 본다고. 그럼 민호의 시간이 본인보다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민호가 2시간 걸렸어도 은수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느리게 간 게 2시간이네? 그럼 나는 2시간보다 더 가 있어야겠지. 2시간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까 우주선 그렇게 봐도 되고,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니까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민호가 측정한 시간보다 길다. 이해됐나요?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2번. 4번 괄호 예제 2. 그림은 관측자 A에 대해 관측자 B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대. 0.9c로 위로 운동하고 있네. A에 대해 정지해 있는 우주정거장의 광원에서 빛이 방출된대.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야, A 입장에서 우주선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고 있지. 그 움직이고 있던 우주선의 길이를 L로 측정한데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 아니죠. C는 빛의 속력이다. 옳은 거.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작다. 야, 길이 수축 일어난 게 L이래. 봐봐, 여기서 우주선 고유 길이 누가 측정한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B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 요게 우주선 고유 길이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요거를 우주선 고유 길이를 한번 L0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A가 측정한 길이 L은 감마분의 L0. 감마는 1보다 큰 거지. 그러니 따라서 L은 L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고유 길이가 L보다 작은 게 아니라 L이 고유 길이보다 작아야 되지.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보자. B의 관점. B가 측정할 때라 했으니까 B의 관점에서 보자. B의 관점. A는 어떻게 운동해? B의 관점에서 봐봐. A는 0.9c로 운동하고 있겠죠? 본인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B의 관점에서 A는 어떻게 된다?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시간 지연 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 시간 지연이 뭐야? 이 기준에서, B가 측정할 때 기준에서 B에 대해 운동하는
항상 B에 대한 건가요? 아니, 지금 문제 니은 조건에 B가 측정할 때라며 B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라고. 그럼 B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들, 뭐 A나 우주정거장 관찰자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B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느리게 간다고. 오케이? 그럼 따라서 B의 관점을 다시 보면 A는 운동하고 있지. 그러니 A는 뭐가 일어나? 시간 지연이 일어나겠지. 오케이? 그러니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요. 누가 측정했을 때? B가 측정했을 때. 반대로 A가 측정할 때 A 입장에서는 B의 시간이 본인보다 느리게 간다고 생각해요. 자, 라스트.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와 B가 측정할 때 같다. 맞아요? 맞죠? 광원 어디 있는데? 우주정거장. 선생님, A는 우주정거장에 대해 정지해 있고 B는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0.9C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광원의 속력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정 뭐였어? 광속 불변 원리였지.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그림은 우주선 A, B가 우주정거장 P에 대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에 대해 A, B의 속력은 각각 0.6C, 0.3C이다. 써있네. A에서는 B를 향해 레이저 빛을 쐈대. A에서 B를 향해. P에서 측정할 때 A와 B의 길이는 각각 L로 같대. P의 입장에서 봤어. 움직이는 물체들. 길이 수축된 길이가 L로 동일하대. C는 빛의 속력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래. 기억번부터 보자. B에서 측정할 때, 우주선 B에서 측정할 때 레이저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맞아? 아니지. 뭐야? 광속불변 원리라니까. 빛의 속력은 관성좌표계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얘 지금 관성좌표계잖아. A랑 B, P 모두 왜 정지해 있고 P는 정지해 있고 A, B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셋 다 관성좌표계잖아. 광속불변 원리에 따라서 C야. 무조건 어떻게 운동하든 광속은 C야. 니은 보자. 고유 길이를 보래. 그럼 A 고유 길이 한번 보자. 이거를 LA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관계야? L은 감마 A분의 LA 아니야? 이 L은 누가 측정한 거야? P가 측정한 거. 그럼 B 고유 길이 한번 보자. 얘를 LB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돼? L은 감마 B분의 LB. 종이 쳤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감마 A랑 감마 B 비교해봐. 누가 더 커? 누구의 속력이 더 커? A의 속력이 0.6C, B의 속력이 0.3C지. 누가 더 커? 감마 A가 더 크다고. 오케이? 그럼 따라서 L로 같은데 분모가 달라져. 그러면 분자도 다르겠지. LA가 LB보다 커야 돼. A의 고유 길이가 B의 고유 길이보다 커야 된다. 왜? 그럼 좀 더 수식적 말고 쉽게 생각해봐. 아까 뭐라 했어? V가 크면 길이 수축은 어떻게 된다고?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길이 수축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길이가 더 어떻게 보여? 더 짧아 보인다고. 야, 둘의 속력 A랑 B의 속력은 달라. 근데 그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P의 기준에서 봤을 때 두 우주선은 운동하고 있으니까 P 기준으로 둘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근데 A는 B보다 더 빨리 운동해.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길이수축 돼서 최종 길이가 L로 똑같대. A는 길이수축이 분명 더 많이 발생했을 텐데 길이수축 된 다음이 B랑 똑같대. 그럼 더 많이 운동하는 놈이 길이수축이 더 많이 발생해. 그럼 A는 B보다 길이수축이 더 많이 발생해야겠지. 그런데 더 많이 길이수축이 됐는데 길이가 같네? 그럼 원래 고유 길이도 A가 더 길 수밖에 없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봐도 돼. 수식적으로 보기가 조금 그러면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디귿 P에서 측정할 때 P 기준으로 보래. 디귿번 마지막 P 기준 P에서 측정할 때 그럼 P 기준 P를 기준으로 하래. 그럼 P에서 측정한 거를 고유 시간으로 해보자. P에다가 B 시계를 한번 갖다 놓고 볼 거야. 그러면 A에서의 시간 간격을 델타 T A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감마 A 델타 T 고유가 되겠지. 맞아? B에서의 시간 간격은 어떠한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은 감마 B 델타 T 고유가 되겠지. 근데 감마 A랑 감마 B 누가 더 커? 감마 A가 더 크지. 왜? P에서 측정했을 때 A랑 B의 속력 누가 더 빨라? A가 속력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감마 A가 감마 B보다 크다고. 따라서 델타 T A가 A에서의 시간 간격이 델타 T B에서의 시간 간격보다 크다. 시간 간격이 크다는 게 뭐야? 누군가한테는 1초, 2초, 3초 이렇게 가겠지만 누군가는 1초, 2초 이렇게 간다. 그 얘기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따라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V가 빠르면 요러한 수식 관계로 안 해도 돼. 수식 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면 요것처럼 V가 빨라. 그러면은 시간지연 어떻게 돼? 많이 일어나. 그치?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한다? 더 느리게 간다 라는 거지. 그래서 B에서의 시간이 A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아니지. A에서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지. 틀렸어.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의문이 드는 건 없나요? 자, 우리 이번 특수상대성 이론 초창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지한 관찰자, 그리고 자전거 타고 있던 은수, 그리고 자동차. 그때 기억나나요 우리? 얘는 시속 100km/h, 얘는 시속 20km/h. 얘는 정지. 자전거였죠 얘는. 이 상태에서 각각 서로의 속력을 비교했었어요. 정지한 놈이 봤을 때 자전거는 20, 자동차는 100. 근데 자전거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80, 정지한 놈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근데 얘 보세요. 그럼 우주선 A랑 우주선 B 이 문제 보자고. 얘네 이 두 놈을 보면 한 놈은 왼쪽으로 0.6c, 한 놈은 오른쪽으로 0.3c. 만약에 문제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저 위에 그려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우주선 두 개인데 얘가 뭐 예를 들어 똑같이 0.6c로 간다.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이번에 0.9c로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A가 봤을 때 B의 속력은 얼마일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로 따지면 얼마예요? 1.5c로 보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B가 A를 봐도 0.9c에다 0.6c 더한 1.5c의 속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요거는 미안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고전적인 시각에서 즉 속력이 광속에 비해 너무나도 작아서
상대론적으로 보지 않는 고전적인 시각에서 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광속으로 느릴 때는 굳이 상대론적 시각이 아니라 고전적인 시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네를 상대론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감마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론적 시각이나 고전적인 시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감마가 1보다 많이 큰, 즉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죠. 이때는 얘네도 이러한 서로의 상대 속도를 분석할 때도 상대론적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나중에 엄청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거의 대학교 때 공부하겠지만 로렌츠 변환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의 상대 속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고 저 역시 하지 않을 거지만 결론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단순히 0.6C 더하기 0.9C 즉 1.5C가 되는 이러한 결과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빛을 제외하고 광속인 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광속을 넘어서는 물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그 역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낸 얘기겠지만 그 내용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는 시간지연과 길이수축 요 정도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상대론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속력을 더해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게 틀렸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물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도 그럼 A가 B를 봤을 때 0.9C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더하면 안 된다.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학습지 13쪽에 예제 4번 볼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영희가 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 검출 A, B를 설치했대. 그럼 이 길이 L은 누구 입장에서 측정한 거야? 우주선 A, B, 광원 그리고 거기에 걔네랑 함께 정지해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 측정한 길이겠죠. 그럼 A 광원과 AB 사이의 그 고유 길이가 바로 L이다. 철수가 관측할 때 영희와 탄 우주선은 0.9C의 일정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고 광원에서 빛이 발생했다. 영희와 철수가 측정한 것에 대한 선이 옳은 것을 고르래. 빛의 속력 시 광원 AB는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나란한 동일 직선상에 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하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했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영희가 측정할 때래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래? 영희 기준으로 보래. 영희 기준. 영희 기준으로 보면 철수는 운동을 해 안 해? 영희가 기준으로 했다는 건 영희가 정지해 있다고 보면 철수가 반대 방향 왼쪽으로 0.9C 속력으로 운동하는 거죠. 그럼 영희 기준에서는 철수가 운동하지. 그럼 영희 기준에서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철수가 시간지연. 그래서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니은번 볼게요. 철수가 측정할 때 이번엔 철수의 시각에서 보래. 철수의 관점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철수가 관측하는 게 뭔데? 광원에서 빛이 번쩍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빛은 좌우로 각각 A, B를 향해 출발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우주선 A, B, 영희는 오른쪽으로 0.9C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겠죠. A가 오른쪽 0.9C. 근데 여기에 빛이 C라는 속력으로. 왜? 광속불변 원리니까. 그리고 B랑 보자. 그럼 뭐야? 빛이 B를 향해 가는데 똑같이 빛의 속력 C. 그때 B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0.9C.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죠? A는 빛을 마중 나가고 있는 반면에 누가 더 먼저 도달할까요? 당연히 A에 빛이 먼저 도달하겠죠. B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아닙니다. 틀렸죠? A에 먼저 도달해요.
왜? 같은 거리만큼 빛이 가는데 한 명은 마중 나오고 한 명은 도망가. 그럼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 B에 도달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네, 같은 거리라는 건 여기 위에 LL 주어졌잖아. 영희가 측정한 고유 길이, 이 광원으로부터 각각 A, B에 대한 거리, 고유 길이라 했어요. 이게 영희가 측정한 게. 왜? 같이 정지에 있는 물체와 함께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라며. 디귿 볼게요. 철수가 측정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2L보다 작다. 요거를 보려면 먼저 영희 기준, 아까 방금 얘기한 고유 길이 얘기해 볼게요. 영희 기준으로는 광원 A, B 우주선 모두 정지에 있죠. 그러면 영희 기준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 얼마야? 2L이겠지. 왜? 이게 바로 고유 길이, 물체와 함께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말한 디귿법 문제에서 말한 철수가 측정할 때래. 그럼 철수 기준에선 어떻게 될까? 철수 기준에선 우주선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우주선 0.9c로 철수로부터 운동하고 있지. A, B도 같이 운동하고 있지. 따라서 뭐가 일어나? 우주선 내에 있는 물체들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럼 철수가 측정할 때는 2L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짧아질 수밖에 없어. 뭐가? A, B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 디귿은 어떻다? 맞다. 정답 4번.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짧게 측정된다며. 관찰자로부터. 또 관찰자로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간은 다 관찰자보다 느리게 흐른다. 이게 각각 뭐야?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이었잖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 0.9c로 등속도 운동한데 B가 측정할 때, 우주선 안에 있는 B가 측정할 때 광원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R에 동시에 도달했대. 야, P랑 Q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했는데 R에 동시에 도달했대. 그럼 뭔 얘기야? B의 기준에서 Q부터 R까지의 거리랑 P부터 R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자, Q와 R을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 얘를 말하는 거겠죠. 왜 자꾸 이러냐?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P와 R을 잇는 직선, 얘를 말하는 건데 얘는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네. A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은 움직이겠지만 P와 R, P에서 R까지의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운동 방향과 수직하니까.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C는 빛의 속력이다. 기억 보자. 기억. A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 같다. 둘 다 관성 좌표계죠. 뭐야?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 어떻게 된다? 같다. A. 기억 맞습니다. 니은. B가 측정할 때, B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B 기준. A는 어떻게 운동해요? A는 0.9c 운동을 하죠. 그럼 B 기준으로 볼 때 A는 뭐가 일어나? 시간 지연.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 B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그치. B 기준으로 보면 A가 운동하니까 관찰자 기준으로 운동하는 놈들은 관찰자보다 시간이 무조건 느리게 간다고. 그게 시간 지연이잖아. 디귿번 보자.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보다 길다. 자, 일단 최종 결론은 A 기준으로 볼 테지만 B 기준으로 봤을 때 P부터 R까지의 길이랑 Q부터 R까지의 길이는 같았죠? 왜?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다음에 동시에 빛을 발사했을 때 동시에 또 도달하는데 아래, 그러면은 길이는 같다. 이거는 참고로 그리고 고유 길이다. 이 물체들과 정지한 관찰자인 0일 안에 B가 측정한 길이니까. 근데 길이 수축은 어느 방향으로만 일어나? 운동 방향으로만 발생한다고. 그럼 PR은 길이 수축 안 일어나고, 아까 말했지만 QR은 운동 방향 날아가니까 길이 수축 일어나겠네. 따라서 얘기해보자. A 기준으로 보면 우주선은 운동해요? 하죠. 우주선 0.9c로 운동한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QR은 운동 방향 날아가니까 길이 수축 일어나겠지. PR은 길이 수축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A 기준으로 보자.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R 사이의 거리보다 길다. 맞아요? 그쵸? Q와 R 사이는 길이 수축 일어났지. 원래 같은 길이었지만 고유 길이는. 하지만 P와 R은 길이 수축 안 일어났으니까 맞네. 정답은 5번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3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예제 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별 A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대. 같은 거리만큼 관찰자 P에 대해. 오케이. Q가 탄 우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P의 기준에서 AB는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대.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은 C는 빛의 속력이다. 야, 기억 보자.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야, P에서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Q 우주선이 자기를 스쳐 지나갈 때 AB가 동시에 빛을 낸대. 근데 동시에 폭발했어. 그럼 A 빛과 B 빛이 P를 향해 동시에 출발을 시작하겠지. 근데 P에 대해서 A,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같은 속력이야. 시간도 어떨까? 똑같이 걸리겠지. 그럼 동시에 도달할까? 네. 즉 기억. 빛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죠. 근데 동일한 속력이야. 그럼 걸리는 시간도 동일하겠지. 동시에 빛이 발생했어. 도착도 동시에. 아니, 같은 시간만큼 움직여? 그럼 당연히 동시에 도착하겠지. 기억은 맞다. 니은 보자. Q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Q 기준으로 보래.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폭발하는 걸 본다는 건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관찰자한테 와야겠지. 도착해야겠지. 근데 봐봐. Q의 입장에서 보자. 어떻게 돼? A, B는 A에 대한 빛이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빛이 C의 속력으로 오는데 Q는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있지. 도망가고 있지. 0.9c로. 그럼 B랑 생각해볼까? Q가 0.9c로 B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B의 폭발빛이 Q를 향해 오고 있지. 누가 더 먼저 도달할 것 같아? A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 같은 거리인데 Q가 P에 딱 있을 때 그때 폭발했다며. 어때? 뭐 길이 수축은 일어났겠지만 같은 비율로 일어나서 어쨌든 Q부터 A까지 또 B부터 Q까지 그 폭발할 때는 같은 거리랑 떨어져 있는데 요런 상황이야. Q는 A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B 빛을 마중 나간다. 어디에서 먼저 빛을 보게 될까? B 빛을 먼저 보겠지. B가 A보다 먼저 폭발하는 걸로 인지한다.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입니다. D급번 봅시다.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야, 분명히
AP의 길이, 고유 길이 말하는 거야. 또 BP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지. 문제 나오잖아. 그럼 운동 방향과 나란히 때문에 길이 수축은 일어날 텐데 Q가 봤을 때는 A, P, B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자신을 상대로. 근데 다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길이 수축 얼만큼 일어날까? 똑같이 일어나겠지. 길이 수축 동일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 길이 수축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여전히 Q의 관성계에서 보면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랑 같겠지. 오케이.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예제 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B가 탄 우주선이 수평면에 있는 관찰자 C에 대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 각각 일정 속도 VA, VB로 운동하는데 문제에 다 나와 있네요. 잠시만요. 제2차 백범일지 공지합니다. 오늘 방송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백범일지 켈리 문구 에코 물병 만들기 독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참여 학생은 진로 스낵에 출석. 자, 그냥 얘기할게요.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A는 VA로 움직이고 B는 VB로 움직이고 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아, 광원 어딨어? 여기 있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대. 광원, 거울은 C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대.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기억부터 볼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할 때와 C가 측정할 때가 크다. 뭐야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광속 불변 원리.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VA가 VB보다 크다. 야, 봐봐. A 입장에서는 관찰자 C랑 저 빛시계가 움직이고 있어.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도 관찰자 C랑 B시계 움직이고 있지. 근데 A랑 B에서 각각 봤을 때 이 B시계의 왕복하는 시간이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대. 그러면 누가 더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난 거야? A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이 C가 있는 곳에서의 시간 지연. A가 봤을 때 시간 지연이 B가 봤을 때의 시간 지연보다 어때야 돼? 작겠지? 왜? 걸린 시간은 B가 더 많이 걸렸다며. 시간 지연이 더 많이 난 거지, 더 느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VA보다 VB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 디귿번 볼게요. C가 측정할 때 C 기준으로 생각하래. C 기준으로 VA랑 VB 누가 더 커요? V가 더 빠르다니까. VB가. 왜? 아까 봤잖아 문제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 시간 간격 A가 더 적게 측정됐다고. 그 얘기는 뭐야? 시간 지연이 덜 일어났다. A가 누구보다? B보다. 그래서 C에 대해서 VB가 더 빠르다 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어? A 시간 지연이 B 시간 지연보다 더 적다.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아, 시간 지연 많이 일어났네? 더 느리게 가네?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라스트 문제. 고생 많았습니다. 라스트 문제입니다. 드디어. 자, 학습지 15쪽 예제 8.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방향으로 0.6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광원과 PQ는 전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아, B, 광원, PQ는 모두 다 같이 정지한 같은 관성좌표계 내에 있다.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래. A가 관측할 때야? 즉 고유 길이가 L이라는 게 아니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래. C는 광속이다. 자, 1번부터 보자. B가 봤을 때 A는 0.6C로 가. 그럼 A가 봤을 때 B의 속력 얼마겠어? 그렇지? 0.6C입니다. 선생님 아까 이 우주선 두 개 갈 때 서로 속력 그냥 더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둘 다 어떤 광속에 비할 정도로 빠른 속력일 때는 단순히 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한 명은 정지에 있고 한 명이 0.9C로 간다. 이때는 그냥 서로 상대 속도 얼마겠어요? 0.9C인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봤죠? 둘 다 광속에 둘 다 상대론적으로 꽤 빠른 속력을 움직일 때의 상대 속력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명은 정지해 있고 한 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 오케이? 2.6C. 그러니까 1번 틀렸어. 1번 아니야. 틀린 거야. 2번 볼게요.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자, 보자. A의 입장에서 봐야 돼. A 입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P는 0.6C로 P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광원에서 빛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광원에서 Q는 어떻게 보여? 빛이 C의 속력으로 Q를 향해 가고 Q도 어떻게 되고 있어? 0.6C로 얘를 마중 나오고 있지. 근데 문제에서 A가 관측할 때 PQ에 동시에 도달했대. 그 얘기는 뭐야? 이거 뭐야? 빛이 동시에 PQ 도달이라며 문제에서. 그 얘기는 뭐야? 광원부터 Q까지의 거리가 광원부터 P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길다는 얘기지. 훨씬 기니까 서로 마중 나왔을 때 그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L이다. 아니죠? L보다 길다. 2번도 아니다. 3번 볼까요? B가 관측할 때 B의 기준에서 뭐래?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였다. 왜? 아까 말했지. 광원에서 위에 2번을 통해 P까지의 거리랑 Q까지의 거리 누가 더 길었어? 얘가 더 길다니까. 광원으로부터. 선생님 그건 A가 측정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A가 측정하든 B가 측정하든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은 원래의 길이 비율에 대해서 수축되는 거잖아. 그러니 길이 수축된 게 둘 중에 뭐가 더 짧다면 그거는 원본도 같이 짧을 거 아니야. 왜? 길이 수축은 둘 다 같은 비율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2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네. 옳은 거.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왜? 똑같은 속력으로 짧은 거를 이동하는 게 더 먼저 도달하겠지. 혹시 모르니까 4번도 볼게요. B가 관측할 때래. B 기준으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야, B 기준으로 A는 뭐야? 0.6C 운동하고 있지. 그럼 뭐가 일어나? B 기준으로 볼 때 시간 지연이 일어나겠지. 운동하는 놈은 시간 느리게 간다고. 빠르게 간다? 아니지. 느리게 간다고.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A의 시간은. 라스트 5번.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 A가 관측할 때가 B가 관측할 때보다 크다. 야, 입 아프다 이제. 뭐야?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 어떨 수밖에 없어? 불변 원리에 따라 같을 수밖에 없어.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자, 이 문제들 좀 풀어보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 조금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한번 감을 잡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조금
보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수식적으로 많은 식을 도입했나요? 아니죠.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제풀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펜 하나도 안 쓰고 단순히 그냥 쉽게 답을 딱딱딱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제 계속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이거 학습지 읽어보면서 꼭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해하기 바랍니다. 한번 이해해 놓으면요 굉장히 점수를 따기 쉬운 효자 문제들이거든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 파트가 반드시 이 푼 내용, 푼 문제들, 예제들, 그리고 앞에 봤던 이론 내용들 꼭 복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내용인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얘기해보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이름, 그 제목에 바로 다 내용이 나와 있겠죠? 질량과 에너지에 어떻다? 동등하다. 우리 교과서 76쪽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같은 얘기야. 둘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다. 즉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바로 그 유명한 제곱인 유명한 식인 뭐가 나올까요?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